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책상을 꽝 치고 사직서 내고 용감하게 이제 필리핀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캄보디아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다시 마음 새롭게 다 다잡았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또 열심히 또 새 출발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있었는데, 한 달 조금 지났을 거예요. 지난번에 같이 갔던, 뭐 개인적으로는 제 학교 선배인데, 대학교 선배님이신데 그 회사의 대표이사였었죠.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캄보디아에 넘어오셔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같이 좀 만나자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 자리하면서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은 아주 간단했었어요.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나간 다음에, 뭐 그래 가, 뭐 어차피 뭐 영어 잘하는 사람 하나 뽑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다고 저한테 이제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이게 지금 이 영어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 부동산 개발 인허가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를 자기들이 이렇게 깨달았다. 일 진도가 전혀 안 나간다. 그래서 네가 필요하다, 네 도움이. 그래서 뭐 정 안 되면 잠깐 와서 좀 일을 좀 봐주는 식으로 해서 네 도움이 정말 필요하니까 어떻게 다시 필리핀에 와서 일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생각하다가 저는 좀 즉흥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 도움이 진심으로 필요하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가지고 일을 좀 봐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그날 저녁 미팅 때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필리핀으로 가기로 다시 결정을 하고, 저는 잠시 한국에 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저희 둘째 찬이가 출산이 다가오던 시기였었고, 저도 이제 잠깐 한국 들어가가지고 일 보고 이제 다시 필리핀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그런 일정 중이었었는데, 그 대표이사가 다시 만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무실에서. 그때 이제 역삼동에 사무실이 있었었는데, 둘이 미팅을 하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너 그냥 나 형으로 불러, 뭐 학교 선배인데 어때, 뭐 예 알겠습니다 형님,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대표이사하고. 그래서 그 대표이사 형이, 야 두열아 너 들어보니까 우리 형한테 스카웃 비용 1억을 받기로 했다며, 연봉 협상도 지난번 했고. 그래서 뭐 그거 다 그대로 해준다고 얘기는 했는데, 야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요 필리핀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독립을 할 생각이야. 그래서 만약에 독립을 하면 난 너 같은 친구가 이렇게 같이 진짜 으쌰으쌰가 일을 했으면 너무 좋겠었어서, 그래서 지금 내 생각으로는 네가 우리 형한테 1억을 이렇게 스카웃 비용으로 받으면 뭐 쉽게 사실 그 회사를 떠날 수 있는 입지가 안 되다 보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덧붙인 게, 그 1억이란 비용은 이제 부동산 어떤 분양 회사에서는 땅 몇 개만 이렇게 팔고 수수료 이렇게 받고 하면 금방 채워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믿고, 알겠습니다 형님 안 받을게요. 시원하게 일단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연봉은 어찌됐든지 간에 6, 7천 정도 중간선에서 맞춰주겠다고 이제 약속받고, 다시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때 회사에서 이제 박이사라는 분하고 해가지고 저랑 일단 둘이 들어갑니다. 둘이 들어가서 이제 사택용으로 해가지고 큰 집도 하나 얻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을 진행하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롤렉스 차신 분 기억하죠? 그 롤렉스 차신 분이 브로커를 소개시켜줬는데, 그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땅 하나를 이제 사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아직 법인을 세우지를 못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롤렉스 그분이, 야 우리 내 이름 일단 써, 법인 세울 때까지 해가지고, 이제 회장님이 잠깐 결정을 이제 고민하더니 그냥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그 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진입로 들어가는 사람이랑 해가지고 1밀리언, 그때 당시 이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1밀리언을 주고 이제 그 진입로를 삽니다. 예, 사고 이제 전체 땅이 아마 그때 한 5, 6억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살려고 했던 땅이. 그렇게 해서 막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이제 그 땅을 안 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저보고 이제 다른 땅을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많이 이제 알아보고 다닙니다. 알아보고 다니다가 이제 군대 정신으로 해가지고 땅을 보러 다니면 일단 중요한 게 이제 측량을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이제 측량 기사랑 같이 이제 그 측량 그 도서에 나와 있는 경계면하고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로 이렇게 객기로 군대 제대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진짜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막대기도 안 들고 그냥 맨몸으로 막, 응? 막 무릎 위에 올라오는 막 풀숲 같은 거 헤치고 막 가시덤불 헤치고 막 딱 돌아다녔는데 그러다가 이 팔뚝만한 킹코브라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킹코브라하고. 근데 몸이 진짜 그 순간 딱 얼었는데 야, 천천히 이렇게 뒤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위험한 순간은 이제 넘어갔는데 그때 딱 이게 머릿속에 딱 깨쳐지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가 필리핀이지, 열대지방이지, 복사가 있지, 물리면 죽지. 야,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남의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다니고 좀 이렇게 수풀이 많은 데는 사실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제 목숨도 소중하잖아요. 예.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마지막에 그 예전 공항 옆에 땅을 이제 은행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항 땅을 최종적으로 회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이제 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 본사에서는 이제 분양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아무 이상 없이 진행이 됐는데 중간 정도 이상 지나가지고 측량기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이제 I'm sorry 하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 반가운 게 뭐냐면 그 필지 중에 이제 여러 필지가 있는데 마지막 중간 정도 있는 필지 정도가 도로에서 좀 되게 좀 작은데 면적이 작은데 혹시나 나중에 이 지역이 발전하게 되면 도로 확장 문제 때문에 이 땅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회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이게 측량기사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일단 저한테 이제 이 내용은 일단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비밀로 하자. 일단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함고령을 지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좀 지나가지고 그 땅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답사를 오게 됐어요. 답사를 이제 그 땅을 보러. 근데 제가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조용히 밥 먹으면서 진짜 정말 이만큼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돌아가셔가지고 다른 땅이 앞으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다른 땅이 이제 있으면 그쪽 땅으로 한번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밖에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가가지고 그 땅을 소개시켜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이제 브로커 분한테 회사 직원한테 강하게 컴플레인을 했나 봐요. 이게 뭔가 지금 있어가지고 나한테 이런 게 아니야. 나는 안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결론은 제가 들은 결론은 그분이 중간에 설계했던 분이 저를 회사에서 배신자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김두현 실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부동산 사업을 개업을 하려고 손님을 뺏어가려고 당신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회사에 소문이 그렇게 났고. 소문이 나니까 제 귀에 들렸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걸 넘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회장님 이만저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얘기를 할게. 그 얘기를 믿었는데 뭐 전혀 그런 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비로 이제 항공료를 끊어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회사 찾아가가지고 똑똑똑 회장님 방에 들어가서 이거는 제 이제 명예하게도 관련된 상황인데 사실이 아닌 거 회장님도 알지 않습니까?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을 이름도 안 잊어먹는데 그분을 불러다가 저랑 삼자 대면을 시켜서 저한테 사과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이제 뭐 다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 뭐 정책적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눈치를 챘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분이 그 회사에서 이제 제일 판매왕이었었어요. 회장 입장에서는 판매왕하고 현지에 있는 실장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무게감을 이제 비교하다가 제 느낌에는 이제 그분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단 너는 이제 필리핀에 다시 들어가 있어라. 내가 이 얘기를 해결할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심으로 부탁을 하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 푸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때 아마 제가 이 회사로는 오래 못 가고 내가 떠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필리핀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났을 거예요. 아마 두세 달 정도 지났는데 회사에서 이제 해외 사업을 이제 철수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회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건데 네가 회사로 돌아가지고 영업본부장 자리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도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되게 너무 기분이 조금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회장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회장님, 제 인생 책임질 수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누가 누구 인생을 책임지겠어요. 근데 그때 아마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별 말씀 없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야, 그 들어올 준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그냥 필리핀에 남겠습니다. 필리핀에 남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혼자 그 사업을 시작해보고 나중에 혹시 잘 되면 회장님이 다시 그때 저랑 같이 파트너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남을게요. 이제 하고 일단 제가 독립하게 된 시점이고 계기가 됩니다.